고아라던 남편의 비상금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 그것도 침몰하는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속인 이 남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늦은 밤 대학병원 의구가는 기계음과 소리 넘어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늘 야근에 시달리던 서연은 지친 피로를 달래며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옆에는 남편 민우가 평소 비상금 명목으로 사용하던 은행 통장과 서연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 내역서가 함께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끝을 미세하게 떨며 통장의 다음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차갑고 정갈한 글씨체로 찍힌 거래 내역 중 서연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특정 날짜마다 반복된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300만 원. 매달 정확히 15일이 되면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누군가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바로 옆 입금자 명의란에는 두 글자의 단어가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침모. 서연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과 함께 과거 남편 민우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언행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서연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존재라고 말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눈시울을 붉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서연의 부모님은 고아 출신의 경제적 기반도 미비한 민우와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민우의 성실함과 순박함, 그리고 그 깊은 상처를 감싸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내 손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겠다고 다짐했던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의사 월급을 쪼개어 신혼집 마련에 보탰고 민우가 경제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늘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찍힌 기록은 서연이 믿어왔던 모든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고아라는 서사는 전부 무엇이었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가슴 밑바닥에서 거대한 배신감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일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거실에는 민우가 벗어놓은 외투가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서연은 소파 위에 놓인 민우의 휴대폰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감촉에 심장이 가쁘게 뛰었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생년월일을 조합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빠르게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함으로 향했습니다. 발신인으로 저장된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이름 아래로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상상보다 훨씬 경악스러웠습니다. 이번 달은 300만 원으로 부족하니 돈을 더 보내라는 요구부터 의사 며느리를 얻어놓고 이 정도 용돈으로 생색을 내느냐는 가증스러운 문장들이 빽빽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우가 남긴 답장은 서연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서 보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고아라는 말도 부모가 없다는 눈물도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민우는 서연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친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서연과의 결혼을 계기로 삼아 자신의 친정에 거액의 돈을 퍼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서연의 가슴을 찢어놓은 것은 그 뒤에 이어진 메시지였습니다.
민우가 서연 명의로 설정된 아파트 대출 현황을 친모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서연이 밤낮 없이 응급실과 병동을 뛰어다니며 피땀 흘려 번 돈과 명의가 민우의 손을 거쳐 친모라는 여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서연의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장 민우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추궁해 보았자 민우는 구차한 변명과 눈물로 상황을 회피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돈이 도착하는 진짜 목적지와 그 여자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휴대폰에서 친모라는 여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지와 계좌 정보를 서둘러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뒤 휴대폰을 놓아두었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리기 직전 서연은 차키와 외투를 챙겨 들고 신혼집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이름을 부르는 민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동안 서연의 눈빛은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 서연은 내비게이션 화면에 확보한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호화 빌라 단지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고아라던 남편의 어머니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 곳이자 서연의 돈 300만 원이 매달 흘러 들어가던 그곳이었습니다. 서연은 엑셀을 강하게 밟아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의사라는 직업과 재산을 이용하려 했던 남편 민우, 그리고 그 뒤에서 뻔뻔하게 며느리의 고혈을 빨아먹던 가짜 시댁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가식적인 연극의 마침표를 직접 찍기 위해 어둠 속을 향해 빠르게 차를 몰았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남편의 가짜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서연의 서늘한 다짐과 함께 밤길을 달리는 차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서울 외곽의 호화 빌라 단지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아라던 남편이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하던 목적지는 어둡고 초라한 골목길이 아니라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최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서연은 차를 멀찍이 대어놓고 민우의 휴대폰에서 확인했던 동호수 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1층 현관문 유리 너머로 내부의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두 여자가 웃음꽃을 피우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급 오피 코트를 걸치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50대 후반의 여자, 그리고 그 옆에 명품 가방을 들고 생글거리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민우의 문자 메시지함에서 보았던 어머니와 시누이의 사진 속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부모 얼굴도 모른다던 민우의 말은 완벽한 거짓이었고 그 뒤에서 이처럼 뻔뻔하게 호의호식하는 진짜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느낀 두 여자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연이 민우의 아내이자 이사 며느리인 서연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자 시어머니라는 여자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 대신 오만하고 가증스러운 기색이 차올랐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다는 듯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서연을 향해 기고만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여기까지 찾아와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느냐는 적반하장의 태도였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얻었으니 이 정도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은 그동안 내 아들을 키워준 값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다며 뻔뻔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 역시 한술 더 떠서 언니가 번 돈으로 우리 집안 신세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며 당연하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날카로운 단도가 되어 꽂혔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하고 외로운 남자의 상처를 감싸 안겠다며 자신을 던졌던 지난 시간들이 피눈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을 더 깊은 절망과 분노로 밀어넣은 것은 그 뒤에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민우가 서연 몰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친정집에 건물을 사주는데 보탰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내비쳤습니다. 서연의 명의와 신용을 이용해 남편 민우가 빼돌린 돈은 매달 송금되던 300만 원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연이 밤낮 없이 병원에서 피땀 흘려 번 재산과 명의가 이 가증스러운 가족들의 사치와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로 서연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뺨을 후려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서연은 손짓 하나, 비명 한 줄로 이 사기꾼들을 단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의식조차 없는 괴물들이었고 감정적인 폭발은 이들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가쁘게 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입술을 바짝 깨물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비장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만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서연은 단 한마디의 욕설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똑똑히 눈에 담으며 서늘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지옥으로 변하게 될지 내가 직접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은 미련 없이 뒤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구만장하게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서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나 감정 싸움으로는 끝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을 기만한 남편 민우, 그리고 며느리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뻔뻔하게 굴던 가짜 시대 식구들 모두를 법의 이름 아래 완벽하게 매장해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졌던 냉철한 이성이 이제는 이들을 향한 완벽한 복수의 칼날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서연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민우는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서연을 맞이했고 서연 역시 감정을 완벽히 숨긴 채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그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출근하고 혼자 남은 시간, 서연의 진짜 반격이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학병원 법률 자문을 맡고 있던 베테랑 변호사를 찾아갔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흥신소와 전문 조사업체를 동원하여 남편 민우와 그 가족들의 뒤를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름 끼치고 치밀했습니다. 민우는 결코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서연에게 접근했을 때 내세웠던 고아원 출신이라는 신분과 외로운 사연은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과 부유한 집안 배경을 가진 서연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된 가짜 서사였습니다. 민우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던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뒤에는 언제나 친모라는 여자가
판을 짜는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 민우의 신분과 명의에 얽힌 비밀이었습니다. 조사업체가 추적한 서류와 과거 기록에 따르면 민우의 친모는 과거 거액의 채무와 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남편과 자식들의 신분을 복잡하게 세탁하고 위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민우를 서류상 고아처럼 만들어 놓은 것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서연과 같은 표적에게 접근하기 쉬운 불쌍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연의 직업과 재산, 그리고 그녀가 가진 부모님의 인프라까지 노리고 접근했던 거대한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사업체가 가져온 두툼한 보고서와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내과의사다운 냉철함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나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신청서에 도용된 서연의 인감도장 위조 흔적, 그리고 민우와 친모 사이의 거액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심지어 민우가 서연 몰래 진행한 아파트 담보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들이 명백한 명의도용과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눈물을 흘리던 서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증거들이 완성될 때마다 서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형사 고소는 물론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명의도용된 모든 대출금 및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이 즉시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우와 그 친모는 자신들의 사기극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으며 서연의 돈으로 한창 사치를 즐기고 있었지만 그들이 밟고 있는 땅 밑에서는 이미 파멸의 벼랑이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민우와 시대 식구들을 한 번에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연의 명의를 도용해 일으킨 대출금과 그동안 갈취해간 돈 전액을 형사상 사기죄와 횡령죄로 묶어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민우가 친모에게 매달 입금했던 300만 원 역시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증여세 포탈 혐의까지 적용하여 국세청 고발 조치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의료적, 법적 인프라를 동원해 그들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에서 서연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며 환하게 웃는 민우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직업과 통장을 사랑해서 이토록 가증스러운 연기를 해왔던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속에서 차오르는 경멸감을 누르며 민우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민우 씨, 조만간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과 함께 당신들의 진짜 지옥이 시작될 테니 마음껏 웃어두라고 속으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모든 법적 고소장과 압류 신청서에 최종 서명을 마친 서연의 손끝에서 가짜 시댁과 사기꾼 남편을 향한 무자비한 법적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적 폭탄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민우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연이 미리 법원에 제출했던 재산 가압류 신청서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전격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서연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민우가 친모에게 빼돌렸던 계좌들,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외곽의 호화빌라와 고급 차량까지 일제히 법적 압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우와 그의 친모, 그리고 신우의 앞으로 명의도용, 불법 횡령,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시된 형사고소장이
검찰과 경찰에 동시에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서연의 카드로 화려한 명품 쇼핑을 즐기며 여유를 부리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가장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백화점 결제 매대에서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시어머니는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법원에서 날아든 부동산 압류 통지서와 경찰 출두 요구서를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던 돈은 단 한 푼도 출금할 수 없게 차단되어 버렸고 매달 정확하게 들어오던 300만 원의 송금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피땀 어린 돈으로 오만하고 기고만장했던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기괴한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민우 역시 다니던 직장에서 가압류 통지서를 전달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은 이미 민우의 번호를 차단한 뒤였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다고 믿었던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민우는 극도의 패닉에 빠져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고아라는 가짜 서사로 서연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의사 며느리의 고열을 빨아먹으려 했던 그들의 치밀한 사기극이 서연의 차가운 계산 아래 완벽하게 덜미를 잡힌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수 없다고 판단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민우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연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자 서연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으로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서연의 사회적 지위와 의사로서의 명예를 인지 삼아 압박하면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하고 압류를 풀어줄 것이라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환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방문객들로 붐비는 대학병원 로비 한가운데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대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며느리가 고아 출신 남편을 무시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다며 천륜을 저버린 악독한 며느리라는 식으로 억지 연극을 펼쳤습니다. 시누이 역시 옆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서연의 이름을 외치며 고함을 질렀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순식간에 끌어모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흉악한 명의도용과 사기범죄는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서연에게 악덕한 피해자 프레임을 씌워 병원 내에서 매장시키려는 가증스러운 수가 눈에 선했습니다. 로비에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수많은 환자들과 동료 의료진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연기를 펼치는 시모와 시누에게 쏠렸습니다. 민우 역시 당황한 척 시모를 말리는 신용을 하며 서연을 향해 구걸하듯 불쌍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일단 고소를 취하하고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서연의 손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가식적인 연극에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마치 남을 관찰하는 냉정한 제3자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슬며시 꼬리를 올려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신을 매장시키기 위해 병원까지 찾아와 억지 소란을 피우는 이 사기꾼들의 모습은 서연이 이미 예측하고 준비해둔 완벽한 사이다 반격의 판이 깔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병원 보안팀과 법무팀에 미리 상황을 전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봉투와 대형 USB 메모리를 담담히 꺼내 들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그들을 당장 쫓아내 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서연은 로비 한복판에 설치된 대형 안내 전광판 모니터 조정실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들이 판 무덤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가짜 시댁 식구들을 향해 서연은 마침내 그들의 가면을 완벽하게 찢어발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조치에 이어 병원에 모인 수많은 대중 앞에서 그들의 비열한 범죄 인각과 증거 자료를 모조리 폭로할 완벽한 사이다 카운터 펀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남편의 가짜 인생을 향해 서연의 서늘한 심판이 마침내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로비 한복판에 설치된 대형 안내 전광판 화면에 갑자기 기계음과 함께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악덕한 며느리로 몰아가던 시어머니와 옆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고함을 지르던 시누이의 동작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환자들과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의 시선이 일제히 벽면에 거대한 모니터로 쏠렸습니다. 서연이 안내데스크 컴퓨터에 연결한 대형 USB 속 자료들이 화면에 차례대로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전광판을 채운 것은 남편 민우가 서연 몰래 서연의 인감 도장을 위조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민우의 친필 서명과 위조된 도장 자국, 그리고 그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민우의 계좌를 거쳐 친모라는 여자의 통장으로 곧바로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서가 일시별로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뒤이어 매달 정확히 15일마다 서연의 의사 월급에서 빠져나가 친모의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의 송금 내역서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증여세 탈루 정화 문서들이 잇따라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로비에 보인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과 야유 섞인 중얼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광판 스피커를 통해 민우와 친모, 그리고 시누이가 그동안 주고받았던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커다란 음성과 글자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얻었으니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자는 친모의 뻔뻔한 목소리. 이번 달 300만 원은 적으니 돈을 더 보내라고 독촉하는 시누이의 거친 메시지. 그리고 서연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서 명의를 이용해 돈을 더 뽑아내겠다는 민우의 충격적인 음성이 로비의 정막을 깨고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라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주장했던 남편 민우의 눈물 어린 서사는 실상 서연의 재산과 직업을 노리고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바닥에서 불쌍한 시어머니 연기를 펼치던 여자의 얼굴은 불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고 카메라를 들고 설치던 시누이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당황한 척 시모를 말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민우는 온몸을 떨며 서연을 향해 구걸하듯 손을 뻗었지만 이미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운 경멸과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당한 걸음으로 주저앉은 시모와 민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연의 눈빛 속에는 가증스러운 사기꾼들을 향한 냉혹한 심판의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이 고아라며 나의 동정심을 이용해 결혼한 뒤에서는 진짜 친모와 가족을 숨긴 채 내 명의와 재산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사치를 즐겨온 사기 집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과 부모님의 명예를 짓밟고 피땀 흘린 재산을 갈취해간 저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담담하게 발표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원 로비 입구로 서연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관들과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의도용, 불법, 횡령,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식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들은 로비 바닥에서 발악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민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가짜 인생과 거짓 서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해부당한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에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끌려가던 민우가 갑자기 핏발선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갑 차인 손을 흔들며 이대로 혼자 무너질 것 같으냐고. 당신 부모님 과거 병원을 개원할 때 저질렀던 일과 당신이 전공의 시절 숨겼던 비밀 서류를 내가 이미 언론사와 검찰에 다 넘겼다며 섬뜩하게 웃어댔습니다. 같이 죽자며 로비가 올려라 악을 쓰는 민우의 비명과 함께 차가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가짜 시대 식구들의 모습 뒤로 또 다른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사이다 폭로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구석에 몰린 사기꾼 남편이 서연과 서연 부모님의 목줄을 쥐고 마지막 물귀신 작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연을 향해 쏠렸고 서연의 차분했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 민우가 쥐고 있다는 그 비밀 서류의 정체는 무엇이며 서연은 이 마지막 독리마저 완벽하게 부러뜨리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도 민우와 그의 가족들은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민우는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서연을 향한 마지막 물귀신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서연의 부모님이 과거 개인 병원을 개원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처리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서연이 전공의 시절 작성했던 일본 행정서류상의 허점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이를 언론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하겠다며 형사고소를 취하해주고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서연과 서연 부모님의 사회적 매장을 감행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내왔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인각이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성 없이 서연의 가족을 인질 삼아 물고 늘어지는 가증스러운 발악이었습니다. 민우의 친모 역시 구치소 안에서 옥중 탄원서를 쓰며 자신의 의사 며느리에게 부당하게 모함을 당한 불쌍한 노인이라며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자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독리로 서연의 진짜 삶과 명예까지 같이 물어뜯어 파멸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마지막 협박에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과의사로서 생사의 갈림길을 수없이 목격하며 훈련된 서연의 이성은 더욱 냉철하고 정교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우가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부모님의 과거 금융치료와 서류들을 미리 로펌 법무팀 및 회계 전문가들과 함께 완벽하게 재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서류들은 당시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한 정당한 금융거래였으며 민우가 억지로 악의적인 해석을 입힌 허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입증할 증거 서류와 국세청 검증 자료를 사전에 모조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우가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서연과 그 가족을 협박했던
녹취록과 편지 원본을 추가 확보하여 공갈 협박죄 및 증거인멸 시도,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마지막으로 문 악행이 오히려 자신들의 죄목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결정적인 수갑이 되어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우 측이 언론에 제보하려 했던 모든 정황을 한 발 앞서 언론사와 검찰에 선체적으로 공개하며 사기꾼 일당의 치밀한 옥중 공갈 수법을 전하에 폭로해버렸습니다. 마침내 열린 최종 공판날, 법정안은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민우와 그의 친모, 신우이의 모습은 과거 호의호식하며 오만하게 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비참하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남편이라는 법적 지위와 고아라는 가짜 서사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정심을 철저히 자극하고 거액의 재산을 불법 도용갈취한 죄질이 극히 악질적이며 구속 이후에도 반성 없이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기까지 한 점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장 역시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피고인들의 비열한 죄질을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가정을 신뢰와 사랑의 공간이 아닌 사기와 갈취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타인의 피땀 어린 재산과 명예를 철저하게 짓밟은 피고인들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남편 민우에게 실형 징역 8년, 공범인 친모에게 징역 5년, 그리고 신우이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연 명의로 불법 도용되었던 대출금과 빼돌려진 재산 전액,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배상 명령이 일괄 내각 내려졌습니다. 판결봉이 3번 울리는 순간 법정안은 서연의 완벽하고 단호한 승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서연을 향해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걸하는 민우와 친모의 비참한 울부짖음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기만, 가식으로 가득했던 가짜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법원에서 혼인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서연은 사기꾼 남편과의 모든 법적 인연을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빼돌려졌던 신혼집 아파트와 자산 역시 법적 환수 절차를 통해 온전히 서연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가짜 상처와 눈물을 감싸느려 했던 서연의 순수한 애정과 동정심은 비록 거대한 배신의 칼날로 돌아왔었지만 서연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칼날을 부러뜨리고 자신의 삶과 명예를 완벽하게 구원해냈습니다. 어두운 시련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서연은 다시 본연의 자리인 대학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의국 창가에 선 서연은 단정하게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남편의 가짜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마침내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서연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당당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향해 힘차고 당당한 걸음을 내디디며 길었던 잔혹극의 마지막 마침표를 완벽하게 찍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남편의 가짜 서사는 파멸로 끝이 났고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서연의 당당한 앞날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생의 한 장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